중에서 점유권 파트에서 그런 거 나와요. 사용대차라는 특이한 지문이 나옵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야, 땅 좀 빌려줘. 월세 10만 원씩 줄게. 이게 임대차라는 개념이 될 테고, 야, 친구의 볼펜 좀 빌려줘. 쓰고 돌려줄게. 라는 개념이 뭐가 된다? 사용대차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유상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요. 기본적으로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은 뭐를? 무상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사용대주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볼펜 빌려주는 친구를 뭐라고 한다? 대주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차주라는 표현을 쓰면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차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민법까지 가서 대자와 차자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융 파트에서 대출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대출자라는 용어를 쓰고, 돈을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차입자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대차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려면 지금 이제 지금 감당료다 옆으로 좀 셌었는데, 자, 지금 그래서 차입자, 4번 지문에 차입자는 돈 빌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옆으로 조금 셌습니다. 5번 지문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은 이 사람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자, 6번 부채 감당률의 2, 대부 비율이 50%,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라고 한다면 자본 환율은 10%이다. 몰라요. 그냥 모르면서 넘어가. 그냥 힘 복잡하니까 설명을 하면 복잡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부채 감당률은 1.5이고 순영업소득이 1억이고, 그 다음에 지금 차입할 수 있는 최대 부채 서비스액이 2천만 원. 지금 얼마예요? 숫자가 오타가 있나? 다시. 지금 보면은 부채 서비스는 2천만 원.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게요. 이건 이제 부채 감당률이 1.5이고 이거 빼버리고 이렇게 가십시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1억인가요? 1천만 원. 1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가 얼마? 2천만 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0.5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 뭐가 된다? 부채 감당률이니까 앞에 1.5이고 이걸 빼버리고 1.5이걸 빼버리고 지금 1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 2천만 원. 1천만 원 하기 2천만 원 하게 되면 뭐라고요? 0.5. 그래서 이게 틀렸다고 1.5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지문. 그래서 중간에 지저분한 지문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자, 하여튼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7번 지문 답이 됐던 주제이고요. 그러니까 자, 부채 감당률 공식을 외워서 바로 대입해 보는 거야.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1천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가 2천만 원이다. 1천만 원 나누기 2천만 원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0.5. 부채 감당률 얼마? 0.5가 됐을 때만 이런 숫자가 나온다. 해서 결국 이것도 약간 계산 문제 같은데 결국 공식 문제예요. 1천만 원 나누기 2천만 원 0.5. 이걸 계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공식을 알게 되면은 이걸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지문 너무 쫓기면 안 돼요. 지문에 쫓기면 안 되고요. 그냥 부채 감당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이제 가야겠고,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공식들 다시 한번 유효총수득 기준으로 해서 영업경비 분자에 들어가면 영업경비 비율, 유효총수득 분의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률이라고. 요 정도까지가 주로 계산되는 영역이고요. 여러분 교재 150페이지 채무불이행률은 자, 제일 하단부 지문 보고 있습니다. 유효총수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를 측정한 비율이다. 손익분기율까지 옳은 표현 되는데, 일단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수득 분의 뭐라고요?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해서 옳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문제로 보시고요. 그 뒤에 이제 관련 기출 문제 몇 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26회 A형 22번 문제. 교재 해설 다 써놨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거 읽을 때 뭐부터 가야 돼? 1번 유효총수득부터 먼저 가셔야 돼. 그냥 일 없이 읽어봐봤자 의미가 없어. 자, 이 유효총수득을 구하는 방식. 여러분 교재 151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1번 문제 26회 A형 22번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총수득은요 이렇게 갔었죠. 앞에서 공부하실 때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을 뺀 금액 또는 순영업소득이나 영업경비를 더한 금액, 이게 뭐가 된다? 유효 총소득.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됐고요.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은 지금 이제 지금 유효 총소득 승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유효 총소득이랑 관련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유효 총소득 승수라는 게 나와 있죠. 그걸로 이제 추론이 되는 거야. 그럼 유효 총소득 승수는 뭐냐? 총투자액 나누기 뭐가 된다? 유효 총소득을 뭐라 한다? 유효 총소득 승수.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떠올려야 돼. 이게 공식이 자동으로 딱 떠오르게 되면은 이 문제를 풀어갈 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승수 아까 요거 있었구나.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유효 총소득 승수는 뭐라고요? 총투자액 나누기 유효 총소득. 그래서 유효 총소득 승수가 얼마로 주어져 있어? 5로 주어져 있죠? 데이터가 5가 주어져 있잖아요. 유효 총소득은 승수는 5가 될 테고 총투자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10억으로 주어져 있어요. 10억으로. 그럼 유효 총소득은 얼마가 돼야 돼? 2억이라는 금액이 어떻다? 유효 총소득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자재로 딱 이거 유효 총소득 승수, 유효 총소득하고 1번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유효 총소득 승수라는 개념을 추론해내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죠. 두 번째, 순소득 승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순소득 승수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돼 있어? 요거죠. 총투자액 나누기 순영업소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순소득 승수.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순영업소득을 구해봐야 되거든요. 거의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세전 현금 수지 나와 있죠. 부채 서비스액 나와 있죠. 순영업소득은 뭡니까? 세전 현금 수지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봐봐.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서. 지금 가유순전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순영업소득 빼기 부채 서비스액은 뭐가 된다? 세전 현금 수지.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세전 현금 수지 플러스 뭐가 된다? 부채 서비스액. 이게 나와야 되죠? 거기 주어진 데이터에서 세전 현금 수지가 6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이 4천만 원.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얼마가 된다? 1억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순소득 승수를 물어봤다고요. 순소득 승수, 총투자액 얼마? 10억.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얼마? 1억. 지금까지 데이터를 통해서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바로 지금 이제 2억이었고요. 순영업소득은 얼마? 1억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해서 2번도 오른편. 3번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막 섞어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고 하는 거. 승수는 뭐였어요? 자, 이렇게 갔었죠. 총투자액을 가지고, 자, 지금 요거 있구나.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유순식으로 나왔었고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고 하는 것은 지분 투자액을 가지고 세전 현금 수지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된다?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고 하는 것이 된다. 해서 지분 투자액 이미 주어져 있을 거예요. 6억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전 현금 수지는 이미 데이터에 주어져 있죠. 바로 얼마? 6천만 원. 해서 자, 10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종합환원율이라는 게 있죠. 종합환원율은 총투자액 분의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총투자액 아까 이미 10억 주어져 있었고요. 순영업소득 아까 2억이라고 하는 거 중간에 계산됐었죠? 1억. 아까 유효총소득이 2억이었었고 순영업소득이 1억. 그러니까 10분의 1이니까 얼마? 10%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다시요. 종합환원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었죠.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그래서 총투자액은 이미 데이터에 주어져 있고 아까 순소득 승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순영업소득이 1억이라는 것. 이 순영업소득이 아까 뭐 있어요? 세전 현금 수지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라는 값이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순영업소득. 아까 얼마였어요? 1억이라는 금액 있었죠? 1억 있었죠?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1억 나누기 4천만 원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2.5가 나오나요?
해서 부채 감당률 얼마? 2.5라고 해서 지금 답이 몇 번이야? 종합하는 일 아까 이게 10%인데 8%라고 해서 답을 4번으로 뽑았어요. 자, 이 문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사실은 하나하나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문제 구성을 해보니까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하고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요는 아직도 이게 암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가유순전후라고 하는 개념을 보실 때 이거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자, 지금 부채 서비스액, 자, 그다음에 세전현금수지 더하면 어떻다? 자, 바로 순영업소득이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걸 배운 게 아니라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얼마나 숙달하는가, 이 문제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훈련해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51페이지. 자, 비율 분석법을 이용해서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쭉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요. 거기 이제 1번 보니까 담보 인정 비율 나와 있죠. 자, 대출액 나누기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담보 인정 비율에서 지금 보니까 대출액이 1억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 2억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1억 나누기 2억 하게 되면 얼마? 50%, 0.5라고 하는 것이 대부 비율이 되게 된다. 담보 인정 비율. 이라고 하는 거 0.5. 지금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를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대강 이해를 하신 것에 불과하죠. 2번 문제 부채 감당률. 뭘 찾아야 돼? 순영업소득 나누기 뭐가 된다? 부채 서비스. 그럼 이제 데이터를 찾아봐야 되죠. 순영업소득을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자,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게 복잡스럽다. 여기 순영업소득을 구하려면 가능총소득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이 문제의 데이터에서는 가능총소득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해서 자, 지금 가능총소득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가능총소득이라고 하는 게 2천만 원 나와 있어요. 아, 막 짜증난다. 2천만 원에서 뭘 빼야 돼? 공실 빼야 되죠. 공실. 25% 빼야 되네요. 2천만 원에 25%면 500만 원 빼야 되죠. 그럼 이제 유효총소득은 얼마? 1,500만 원.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야 돼요. 영업경비가 가능총소득의 몇 프로라고 주어져 있냐면 50%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이 어떻다? 영업경비. 그러면 1,500에서 1,000만 원을 빼게 되면 순영업소득이 얼마?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지금 이걸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라 공식을 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몇 수는 돌다 보면은 어느 순간 공식이 외워져 있고 심지어 자기 손으로 계산을 문제를 풀고 있다는 그런 기적을 접하시게 됩니다. 그때 같이 이제 옆에 보시면 안진병이 같이 일어나서 뛰어다닐 거예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지금 얼마였어요? 500만 원. 그리고 나서 지금 뭘 찾아야 돼?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걸 찾아봐야 되죠. 자, 부채 서비스액을 보니까 지금 자, 부채 서비스액을 찾아봐야 되는데 주택담보 대출액이 1억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만 원 주어져 있습니다. 500만 원 주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지금 부채 서비스 500만 원 주어져 있구나.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이 500만 원이라고요. 이게 바로 부채 서비스겠죠. 그래서 자, 순영업소득 500만 원 나누기 원리금 상환액 500만 원 하게 되면 부채 감당률은 얼마? 1이라는 값이 주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은 공부 안 하셨고요. 채무 불이행률 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률 유효총소득 분해 뭘 빼서 두 가지죠. 바로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 그래서 아까 영업 경비가 1,000만 원이었었고요. 부채 서비스액이 500만 원. 분자값은 얼마? 1,500. 한편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얼마가 나왔었냐면은 즉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빼게 되면 어떻다? 유효총소득 1,500만 원인가요? 해서 유효총소득 1,500만 원. 그리고 자, 부채 서비스에 아까 500만 원. 그리고
영업경비가 어떻게 됐었죠? 영업경비. 지금 가능총소득의 50%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경비. 다시 가겠습니다. 가능총소득의 50%. 가능총소득이 지금 오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가능총소득이 지금 얼마죠? 2천만 원. 이것의 50%면 얼마? 1,000만 원이죠? 가능총소득의 50%가 영업경비라고요? 그럼 1,000만 원이죠? 지금 해설 잘못되어 있는데, 자, 지금 1,000만 원, 영업경비가 1,000만 원이 돼야 될 것이고, 1,000만 원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 자, 500만 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0.75가 아니라 1이 나와야 되죠? 지금 교재 해설 잘못 달려있네요. 제가 산수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식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보시게 되면 채무불이행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채무불이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총소득분의 지금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타 있어요. 자, 625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영업경비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자 부채 서비스액 500이니까 1,500만 원 분의 1,500에서 1이라는 값이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값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유효총소득 얼마 아까 유효총소득 얼마였어요?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뺀 금액이 어떻다? 유효총소득. 그래서 아까 유효총소득이 아까 있었을 걸 위에 계산된 거 있잖아요. 1,50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영업경비라고 하는 게 1,000만 원이죠? 1,500분의 1,000이니까 자, 1 나누기 1.5하면 0.66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답은 5번 되어 있는데 4번의 해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어요. 이 정도까지. 자, 29회 때 문제 다음 순한테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다시 거기서 이제 순소득 승수, 채무불이행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 있는데 다음 순한테 설명을 드리겠고, 자, 지금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다.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다시 그럼 맑은 영혼으로 돌아가셔야 되죠. 그래서 다시 이것부터 가십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가, 유, 순, 전, 후라고 해서 이거 약간 할 때는 진짜 이거는 내가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네. 해서 자, 가능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건 항상 주어지죠. 여기서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 영업 외 수입을 더하게 되면은 이걸 뭐라고 그런다? 유효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라는 것을 빼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게 되면은 세전현금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제하게 되면 세후 현금수지 이런 식으로 가유순전후. 그래서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금을 뺀 금액 이렇게 이제 영업의 수입을 더하는 금액까지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은 이거 전에 나왔던 게 임대료 수입에다 영업 외 수입 이런 게 있었고요. 순영업소득에다가 지금 영업 경비를 또 다 유효총소득이 되게 된다. 한편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유효총소득에서요 영업 경비를 뺀 금액 이게 가장 기본적인데 아까 문제 볼 때 1번 문제에서 세전 현금수지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순영업소득이 된다. 그 다음에 세후 현금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바로 자 부채 서비스액을 뺀 금액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죠. 이 정도까지 해서 업어치고 맺고 이게 세팅이 돼야 되고요. 가유순전후라는 개념이 세팅이 됐을 때 다시 오늘 지금 이제 문제 쭉 보면서 공식들 체크해 보셨는데요. 자, 승수라고 해서 진짜 이거 많이 했는데 진짜 될 것 같았는데 또 막상 헷갈립니다. 그래서 총 투자액을 가지고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걸 뭐라고 그런다? 총소득 승수, 유효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 등은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로 나눈 거에서 이게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구성할 때 정의 물어보는 거 있었고 승하대라고 해서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더 크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이에 비해서 수고대라고 해서 수익률은 위에 있을수록 더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합환원율 또는 자본환원율이라고 하는 거,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그래서 이 앞에서 보신 순소득승수와 역수관계에 있는 것을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한편 지분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배당률,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를 뭐라 부른다? 바로 세후 수익률이라고 정의하고 수익률은 위에 있을수록 크다. 그래서 지분 배당률은 세후 수익률보다 크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자, 회계적 이익률 별 쟁점 안 됐었고요. 그리고 비율 분자 아까 우리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했던 거 앞에서 했던 거 이런 문제는 실수하면 안 돼요. 지분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플러스 자본이득. 그래서 아까 자본이득을 계산해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건 빼버리더라도 이 자본이득을 계산할 때는 총 투자액 곱하기 가격 상승률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지금 비율 분석법에서 어려웠던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대부 비율, 자, 대출액 나누기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부동산, 자, 이 대부 비율에 따라서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재무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될지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될지는 해봐야 아는 것이고요. 한편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부채 나누기 지분이라는 게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은 자기 자본 나누기 총 자산이라고 해서 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기 자본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합니다? 이걸 총 자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자주 나왔던 게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앞에서 순영업소득 빼기 부채 서비스액은 뭐가 되고 바로 세전 현금 수지가 됐던 것이고, 자,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 이게 부채 감당률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 경비가 분자에 들어가면 영업 경비 비율,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이게 채무 불이행률. 뭐 요 정도까지. 자, 하여튼 이게 뒤죽박죽 섞어서 구성이 됐어요. 사실 시험장에서는 그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패턴은 아닌데 어찌됐든 이건 이제 시간들이 좀 있으니까 계속 반복을 해 주실 그럴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화폐 시간적 가치 등에 관한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